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뜨거웠던 12일간의 열전이 끝난 가운데 국제대학 스포츠연맹과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 모두가 광주 시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정부가 자동차 부품 전용 산단을 광주에 조성할 계획을 밝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2단계 노선 가운데 광주 송정, 나주 한평 구간이 올해 착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에 나설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내년 7월까지 인양이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그 누구보다 광주유대회를 꼼꼼히 살펴보고 평가한 이들이 있다면 차기 개최하지 도시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한 점이 있다면 배워야 할 것이고 못한 점이 있다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기에 그럴 겁니다. 대만 타이베이시에서 100명 넘는 사람들이 광주유대회를 유심히 관찰했는데 어떤 평가가 나왔을까요? 김철원 기자입니다. 대회 깃발이 2017년 유대회 개최 도시인 대만 타이베이시로 넘겨집니다. 대만 타이베이 커원저 시장에게 타이베이시는 차기 유대회 준비를 위해 행정과 보안, 의료 등 7개 분야의 공무원 100여 명을 광주로 보내 유대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찰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선수단 파견을 망설이기도 했던 대만은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대회를 매끄럽게 치러낸 광주의 운영 능력이 가장 돋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就像在光州接旗的时候，正好到接旗到台北的时候，我们也正好碰到天后下雨。但是这个部分一切呢也都不管是说在有关赛事的这个安排或者是说很多的选手安排上面呢，我们也可以看到。 대만의 방송 기자 역시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졌다며 광주 시민들의 열정과 헌신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城市的宣传来讲因为我们一进来就看到很多就是宣传世大运的旗，就是说我们觉得感觉上整个城市好像都动了起来，就是有在这个推销整个城市的观光一样。 다른 외신 기자들도 유대회에 만족감을 나타내며 특히 광주 시민들의 친절함을 칭찬하는 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They eager to help. Well, not all of them speak English, and unfortunately I don't speak Korean. There were some problems, well, not problems, but some situations but we could feel that they wanted to help us and they do their best to help us, so we could understand that. The transportation was good. The competition and the stadiums were very good for me. And the people and the volunteers were and are very kind and helpful for us. 광주 유대회에는 국내 730여 명, 외신 200여 명 등 모두 930여 명에 이르는 언론인들이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대회가 끝난 직후이긴 하지만 내외신을 막론하고 광주에 대한 호감과 유대회에 대한 호평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학의 유니버시아드의 주인공이었던 선수단이 마지막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선수들이 광주에서 어떤 추억을 만들고 가는지 함께 보시죠. I wore like a big dress and some stuff at my hair. She put me like stickers here at my cheeks. It was really fun. This thing I cannot eat. Terry ate it. It's really? Very new for us. We don't eat this. We had green tea. We went for a tour. We went to the cemeteries. It was really great knowing the history of Korea. It was an amazing show in the big stadium. So to my mind, it's the biggest thing I will remember of this university. Well, it was nice that we could meet really a lot of people from almost every country. So. Merci Guangzhou! Allez la France! 어제는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쏟아졌는데요.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광주가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무덥겠습니다. 낮 동안은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는데요. 이 때문에 불쾌감 지수도 광주를 비롯한 전남 일부 지역에는 붉은색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현재 중형급의 강한 태풍 난카가 북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밤 늦게 일본 시코쿠에 상륙한 뒤 내일 밤 사이에 동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제주 먼바다와 남해상, 동해상을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앞으로 특보는 더욱더 확대 강화가 되겠고 특히 동해상을 중심으로는 오늘 밤 늦게 태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비보다는 바람으로 강하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뜨거웠던 12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광주학예 유니버시아드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대회를 무사히 치러낸 국제대학 스포츠연맹과 유대회 조직위는 광주 시민들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12일 열전이 불꽃과 함께 마무리되는 순간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은 광주가 별이 됐다, 지워지지 않는 전설이 됐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Universiade 만세! 광주 만세! 코리아 만세! 에릭 상트롱 사무총장도 이번 유대회는 수준 높은 경기, 최고의 경기력, 엄청난 관중의 열기, 축하합니다 광주로 요약할 수 있다며 사행시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유대회 조직위는 이런 선곡적 평가는 광주 시민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습니다. 갈리양 회장의 찬사를 150만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립니다. 시민의 힘으로 해냈습니다. 광주가 자랑스럽습니다. 국제종합스포츠 하계대회 사상 처음으로 종합 1위를 차지한 한국 선수단은 해단식을 갖고 대회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대회의 우수한 결과는 대회 조직위와 광주광역시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체육회와 경기단체 등 관계기관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치른 국제대회에서 합격점을 받은 광주는 이제 2019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에서 다시 역량을 보여줄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5.18 당시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한 분들 덕분에 한국이 오늘날 세계 선진 민주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달 초 광주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경험을 올리며 이같이 말하고 광주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민주주의의 인권을 향한 열정으로 잘 알려진 도시라고 전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5.18 민주묘지를 아직 세준군과 함께 찾았다며 언젠가 세준이에게 이곳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려고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 공사가 전체 노선 확정 없이 올해 착공됩니다. 광주 나주 한편 구간은 우선 공사가 시작되지만 무안공항 경유 문제는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속 300km, 고속혁명이라 할 수 있는 KTX는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들었습니다. 호남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은 지난 2006년입니다. 2017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노선과 건설 방식을 놓고 계속 지연됐습니다. 지난 4월 1단계 구간이 개통했지만 2단계는 노선조차 확정하지 못해 2020년 완공도 불투명한 상황.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이낙연 전남지사, 박지원 의원이 KTX 2단계 노선을 올해 착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산을 핑계로 기획재정부에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선 800억 예산을 가지고 송정 나주간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하고 광주 송정 나주 한편 구간은 기존 선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예산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 구간 먼저 공사를 시작하기로 한 겁니다. 전체 노선에 대한 공사를 지연시키는 것은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의견 차이가 없는 송정리부터 나주를 거쳐서 고막원역까지. 하지만 무안공항 경유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이 지사와 박 의원은 대통령 공약대로 무안공항을 경유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최 부총리는 반대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국 KTX 무안공항 경유 문제는 의견차를 조정하기 위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정부가 자동차 부품 전용 산단을 광주에 조성할 계획을 밝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의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에 광주에 자동차 전용 산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의 당위성을 정부가 인정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며 현재 KDI에서 진행 중인 예비 타당성 조사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 지역 사립학교 재단들의 법정 전입금이 줄어든 반면 보조금 지원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 모임이 정보 공개를 통해 내놓은 광주 지역 사학 법정 전입금 현황에 따르면 법적 기준액 대비 납부 예정액 비율은 42개 사립초중고 평균 13.7%에 머물렀습니다. 이 같은 부담 비율을 보면 사학재단이 의무적으로 분담해야 할 최소 운영 비용의 5분의 1도 내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재작년 40% 이하였던 재정결함 보조금은 지난해 48.68%, 올해는 49.3%로 총 예산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근로정신대 피해를 배상해주라는 항소심 판결을 받고도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피해 할머니들이 생존해 있을 때 적절한 배상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초등학생 때 일본으로 끌려가 강제노동을 했던 양금덕 할머니와 시민단체가 일본 대사관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달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광주고법의 판결에 미쓰비시 중공업이 상고한 것을 규탄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양 할머니와 시민단체는 지난 2010년부터 약 2년 동안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했던 16차례의 교섭에서 무성의한 자세로 일관했던 미쓰비시가 중국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비하는 것은 두 얼굴을 가진 미쓰비시의 태도다. 미쓰비시는 현재 한국뿐 아니라 중국인 피해자들로부터도 소송을 당한 상태인데 대응은 한국과 정반대다. 이들은 일본 최고재판에서도 근로정신대 문제에 대해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만큼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가 위법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이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도 상고와 재상고 등을 통해 시간을 끌고 있다며 대법원과 우리 정부도 하루빨리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세월호 인양에 나설 우선협상 대상업체가 선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조달청은 세월호 선체 인양 업체 선정 평가 결과 851억 원을 써낸 중국 국영기업인 상하이 살비지 컨소시엄을 1순위로 중국의 차이나 옌타이 살비지 컨소시엄, 영국과 네덜란드의 타이탄 마리타임 컨소시엄을 각각 2, 3순위로 결정했습니다. 1순위 업체는 선체에 구멍을 뚫지 않고 압축 공기를 투입해 띄어 플로팅 도크에 선적한 뒤 목포 신항으로 이동할 계획으로 당초 해수부가 제시한 시한보다 5달 빠른 내년 7월까지 인양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소방관들의 뜻을 기리는 추모식이 열립니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해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임무를 마치고 강원도로 복귀하다가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소방관들의 일주기 추모식을 오는 17일 오전에 사고 현장인 광산구 성덕중학교 근처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광산구는 순직한 소방관들이 건물이 없는 공간으로 추락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썼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추모식을 거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8시쯤 광주시 서구 농성동의 한 주차빌딩 5층에서 불이 나 건물 안에 있던 35살 김모 씨 등 14명이 연기 흡입 부상을 입었습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25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에어컨 실외기 주변에서 불길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촌지와 학교폭력, 근절하자는 이야기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두 가지 일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정규교육에 막 발을 내디딘 어린 초등학생이 이 같은 말썽에 휩싸여 급기야 등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에 있는 광주교대 부설 초등학교. 2학년 최모군의 부모는 석 달째 최군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1학년 시절 왕따와 학교폭력 피해가 계속됐지만 학교 측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하며 교장과 교사 등 5명을 고소했습니다. 우리 학교다 하더니
인지 아닌지 저긴 내 학교가 아니지 이러는 거예요. 보면서 여기 학교는 쓰레기 학교야. 딱 그래요. 그게 막 화가 안 되는 거예요. 경찰은 조사를 통해 학교 측이 최군을 짝꿍 없이 혼자 앉혔고 단 2주 사이 최군의 자리를 4차례나 바꿨던 사실 등을 확인하고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교사를 고소한 상황에서 관행적 촌지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 최군의 1학년 담임이었던 홍모 교사가 스승의 날과 명절에 받았던 선물을 돌려준다는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과 양주를 최군 집에 놓고 간 겁니다. 12월에 받은 30만 원하고 화장품 가격 얼마인지 몇 배를 드려야 되는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어차피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수고랑 양주랑 이렇게 드렸어요. 너무 힘들어서. 최군의 학부모는 홍 교사가 뒤늦게 이를 무마하려는 것으로 보고 그동안 교사 등에게 명품 화장품과 양주, 현금 등을 건넨 것을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엄마들이 그걸 또 버릴 수도 있겠지만 또 바라는 선생님도 많아요. 절대 안 받으면은 여기 학교를 안 받더라 하면 딱 끝나는 거거든. 근데 받기 때문에 점점 액수는 올라가고 점점 물건도 고급화된 추세예요. 그리고 이 학교의 감독기관인 광주교대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교사 등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촌지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영광 홍농소 초등학교가 미국의 초등학교와 교류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영광 홍농소 초등학교는 미국 퍼닐 초등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을 초청해 특기 적성 활동과 음악 공연 등을 선보이며 학교 운영 방법과 학습법 등을 공유했습니다. 한빛 원전의 후원을 받고 있는 홍농소 초등학교는 올해 초 전교생 8명을 미국 연수를 보내는 등 작지만 강한 학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기구 개편 규칙이 어제 공포돼 정원이 4,223명으로 163명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정원은 재난안전실 신설에 따른 안전조직 7명 등 집행부 15명, 도의회 사무처 증원 12명, 그리고 무한소방서 신설 등 소방직 증원 136명입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부단체장급 이상 인사를 발표하고 이달 안에 전직급 승진 전보 등 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 범선과 크루즈, 전통배 등이 참여하는 범선축제가 여수 앞바다에서 열립니다. 여수시는 국제범선축제위원회와 함께 다음 달 12일부터 6일간 여수신항에서 2015 여수국제범선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범섬축제에는 길이만 100m가 넘는 러시아의 팔라다호와 나제지다호, 국내 유일한 범선인 코리아나호는 물론 강진 옹기배와 조은선 등 40여 척의 배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국제범선축제는 해마다 3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모이는 지역의 이색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